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이형 영준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토익 독해 파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저랑 영어 상담을 하다 보면 독해 파트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크게 두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글을 읽어 나가는데 영어 지문 자체 읽는 속도가 매우 느리고 고구마 먹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해석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읽고 푸는 걸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독해 파트를 공부하는 것조차도 너무 싫고, 그리고 항상 시험 문제를 풀면은 뒤에 너무 많은 문제가 남는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단어 때문인 줄 알고, 맞죠? 단어도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단어 암기를 많이 하셨는데, 단어 암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 문장 속에서는 그게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봤을 때 아는 단어들이 많이 생겼어요. 단어 암기를 해서. 근데 그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 읽고 나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내가 해석한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이렇게 테크닉을 가지고 푸는 파트 5나 6 같은 경우는 할만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파트 7 독해 같은 경우는 이거 나오면 이것 찍어, 이거 나오면 이것 찍어, 이런 식으로 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독해가 좀 힘든 분들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영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토익 공부를 열심히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이제 영어 문제인데요. 이 영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단어 자체를 모르고요. 그죠? 당연하겠죠. 단어 부족. 그죠? 두 번째는 단어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단어를 문장 구조에 맞춰서 조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어의 순서에 맞춰서, 우리가 보통 어순이라고 하잖아요. 순서에 맞춰서 조립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구조에 맞춰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읽어낸 글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때,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배경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토익이라는 거는 이제 무역 영어, 무역 실무 영어 이런 것처럼 뭔가 예를 들어서 깊숙이 한 분야를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얇고 넓게 퍼뜨려놨죠. 약간 토익이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대화를 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무 능력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범위가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두었던 뭐 여행이라든지 실제로 회사에서 주고받는 실무적인 거는 알 수 있지만 뭐 제조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제대로 읽어놔도 무슨 말인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막 법과 관련된 책을 읽는 거예요. 뭐 민법, 형법. 근데 제가 우리나라 말로 써 있으니까 읽을 수는 있지만 한자도 많고 읽고 났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현상들. 이런 모든 현상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독해 파트의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영어 공부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토익 공부랑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방법은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준비물 당연히 토익 교재겠죠? 토익 교재 중에서도요, RC,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독해 파트가 들어가 있는 교재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교재는, 기본서도 되고요.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 문제집도 괜찮고요. 그냥 독해 지문과 우리나라 말 해설이 있는 것들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정 교재가 없고 아직 구매를 안 하셨고 굳이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선생님 교재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요거 제가 이번에 샀어요. 이게 이제 ETS 토익 YBM에서 출제를 한 건데요. 이 문제는요, 이제 기출이 담겨져 있는 기본서예요. 그러니까 실제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난이도 조절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책을 일단은 추천해 드리고요.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책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 책을 가지고, 준비된 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지문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본서 같은 경우는 파트 7을 가셔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지문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모의고사 문제집이 있는 분들은 역시 관심이 가거나 뭐 글씨체가 예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를 정해주세요. 정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무엇을 하시냐면은 그 해설지죠. 요 책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설지가 뒤에 따로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설지. 그래서 그 부분 해설지를 펼치셔가지고 우리나라 말 해석이 있는 거를 먼저 읽어주세요. 그 내가 선택한 지문에.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해설을 먼저 읽으면서 스토리 라인을 형성해야 돼요. 뭐라고요? 스토리 라인. 이런 내용이 흘러나오겠구나라는 거를 먼저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영어 문장을 바로 보는 것보다는 아직은 부족하니까, 그죠?
우리나라 말로 보고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구나 라는 거를 먼저 숙지해 주시고요.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대충 키워드를 잡아가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 요런 내용이 있었고 요런 내용이 있었고 요런 내용이 있었고, 이게 좀 이따 몸에 숙달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면은 여러분들 그 아까 선택한 지문 있잖아요. 지문을 가셔가지고 입으로 먼저 소리내서 많이 읽으셔야 돼요. 큰 소리로. 몇 회? 적어도 30회에서 50회 정도는 읽으셔야 돼요. 왜냐? 그렇게 크게 소리내서 읽어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독해 속도가 나는데요. 이거는 어디서 이제 원리를 얻을 수 있는 거냐면은, 보통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내야 하는 그런 훈련이에요. 시험장에서 이게 뭐였지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떠올리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읽히는 거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암묵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단어를 떠올리지 않고 서로 그냥 말이 오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오는 건 아니죠.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어도요, 여러분들 몸으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크게 소리내어서 읽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요 영어를 읽어본 적이 없고요, 자신이 없는데 어떡하죠? 네, 그런 분들은요 사실은 이 독해 파트를 바로 이제 공부하시기보다는 LC 있잖아요. LC 책의 파트 3라든지 4, MP3가 있는, 소리가 있는 그런 지문을 먼저 훈련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재밌습니다. 재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읽는 게 어느 정도 괜찮으신 분들은 요렇게 해설지를 보고 영어를 보고 직접 독해 파트로 점프하시면 되고, 조금은 지금 힘들다 싶으시면 LC, MP3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30회에서 50회 정도 소리를 크게 내어주시고요. 이제 내가 50회 정도 됐어. 뭐 30회 정도 됐어. 이제 목도 아프고 힘이 들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 해석 있죠? 아까 그 해설지에 있는 우리나라 말 해설을 한 줄씩 영어로 옮겨 적으세요. 뭐라고요? 우리나라 말 해석을 첫 번째 줄을 읽고 영어로 옮겨 적어 보는 거예요, 연습장에. 적으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펠링을 모르잖아요? 그 내용을 모르면 그 부분은 그냥 건너뛰세요. 특히 스펠링 모를 경우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입으로 소리 냈던 걸 그냥 그 글자를 한글로 적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friends 이런 친구란 단어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스펠링을 모르면 그냥 한글로 friends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스크립트를 완성을 하시면 그거를 이제 영어 원래 지문과 비교를 해봅니다. 이제 비교를 해보면 틀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고치세요. 고치고 이 부분이 틀렸구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면은 확인을 하고 다시 깨끗한 종이에 다시 처음부터 적습니다. 우리나라 말 해설을 보고요. 절대로 앞에 거 내가 뭐 틀렸는지 확인하면서 적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다시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서서 첫 번째 시도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지문이 완성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보통 5회에서 10회 정도가 되면은 하나의 지문이 깨끗하게 끝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 많이 하시는 그 것들이 사실은 예문을 여러분들 보통 공부들 많이 하라고 하는데 그 예문 어떤 글 속에서 따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문 공부를 하면은 지문 속에 정말 많은 단어들이 상황과 배경 지식, 아까 전에 배경 지식과 그리고 문장 구조 그리고 문법 이런 게 다 어우러져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단어 암기라든지 문장이라든지 배경 지식과 문법 공부가 한 번에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전에 입으로 소리를 많이 내려 말씀드렸죠. 이거는 LC랑 스피킹 훈련도 동시에 됩니다. 제가 지금 말이 좀 혀가 짧네요. 다시 LC, 듣기랑 그리고 스피킹 훈련까지 동시에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몸에도 영어로 받아들이는 좋은 결과도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이게 실제로 제가 학생들하고 이제 현장 강의를 하면서 이제 과제로도 내주고 학생들한테도 항상 피드백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뭐 시간이 얼마나 걸렸고 어떤 친구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직접 해본 친구들이 와서 공부한 것도 보여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다음 영상을 찍을 때는 실제로 학생들한테 노트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요 한두 시간이 걸렸고요. 제가 3-4시간이 걸렸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한 지문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요, 짧게는 1시간이고 길게는 2시간
시간, 정말 오랫동안 하면 3, 4시간까지 가요. 그만큼 이제 내가 영어가 부족하다는 뜻도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난이도, 그러니까 지문의 난이도 조절을 실패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늠하는 기준이요. 입으로 읽으셨을 때 30초 내로 읽을 수 있는 것들, 그런 질문들 위주로 해주셔야 1시간에서 2시간 위주로 그 공부량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렇게 하루에 한 질문씩 얹어 나가다 보면 독해의 능력과 리스닝 능력이 동시에 향상되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천해드리는 공부 방법은 이렇게 써서 하는 공부 방법이 하루에 토익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1시간 정도 하고 수업을 듣거나 문제를 풀거나 하시면은 더욱더 뭐랄까 효율이 좀 올라가니까요. 단순 반복이라는 게 좀 단조롭고 많이 좀 지치고 힘들지만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문의사항이나 이제 궁금하신 거라든지 이제 질문하고 싶으신 것들은, 내용들은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보고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다시 만나요. 빠이.